가시세요? 네, 안녕하세요. 널스토커입니다. 오늘 또 오성환 대표님께서 또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대신 나왔는데요. 네, 새로운 MC 이준혁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한번 꿰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모실 분은 이제 40년 차 미국 간호사이자 작가를 하고 계신 전지인 작가님이신데요.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지인 작가님 모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또 작가님 혹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이름은 전지은이고요. 간호사로 미국에서 한 40여 년간 근무를 하다가 2, 3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또 미국 간호사로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남편은 화학을 전공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들이 유학을 많이 가는 그런 추세였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남편이 유학을 가겠다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유학을 가면 제가 간호사니까 가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RN 시험에 패스를 하고 그 생활이 이어지면서 이민이 됐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네, 중환자실 경력이 또 대부분이신 네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럼 처음부터 이제 중환자실을 희망하셨는지가 또 궁금한데요. 플롯풀이라 그래가지고 어느 한 일정한 병동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빈자리를 가서 때우는 말하자면 땜빵이었어요. 그런 땜빵을 하는 이제 그 디파트먼트가 있는데 예.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해서 갔어요. 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중환자실이 괜찮더라고요. 중환자실에 가면 이렇게 모니터가 있잖아요. 네네. 그 모니터가 쫙 있어가지고 EKG 나오고 옥시젠 그 예. 컨센트레이션 그런 거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 모든 게 다 숫자로 나오고 웨이브로 나오고 하니까 그런 넘버들이 있는 게 저는 참 편했어요. 아, 플로프를 한 1년 반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네네. 제가 중환자실에 가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미국의 중환자실인 경우에는 제가 필요로 하면은 그냥 바로 혈액을 뽑아서 네네. 검사실에 보낼 수 있어요. 꼭 의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PRN 오더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 제가 보고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전화를 일일이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네. 내 재량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를 이렇게 체크해서 보내게 되면 바로 결과가 오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제가 PRN 약을 주면 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너무 많죠. 예,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이 딱 익숙해지니까 네. 기구들이 없으면 진짜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네네. 네. 그래서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40년 동안 네. 근무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또 한국에서도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명확하게 한국의 네. 간호 시스템과 네. 미국의 간호 시스템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참 한국의 실정이 안타깝다고 느끼는 것은 음, 제일 힘든 게 환자와 간호사의 레시오. 비율. 네, 비율. 미국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가 1명이거나 2명. 2명 이상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중환자실에서도 뭐 대여섯 명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죠, 생각보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많은 기구들을 달고 있는 그 환자를 어떻게 6명을 볼 수가 있냐는 거죠. 네. 우리는 한 사람이거든요. 한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5, 6명을 본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한국의 신규 간호사들이 그 이직하는 이직률을 보니까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점심 먹을 시간이 없고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들은 8시간 근무를 하면 45분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고요. 네. 2시간마다 한 번씩 15분을 반드시 쉬어야 되고요. 아무리 바빠도 네. 그거를 안 쉬면 우리 그 차지너스가 와갖고 너 브레이크 안 했으니까 빨리 갔다 와. 내가 15분 여기서 지켜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것만 잘 된다면 네. 얼마든지 간호사도 할 만한 직업이고 자기 그렇죠. 프라이드도 있는 직업이고 네.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직장인에게도 가장 중요할 수도 그리고 있죠. 있는 네. 부분인데요. 네네네. 또 이런 부분들이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급여나 연봉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되셨는지. 우리 남편 쪽으로 조카가 하나 있는데 미군 병원에 있었어요. 용산 미군 병원에 네네. 있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샌프란시스코 대학병원에 외과 병동에 취직을 했는데 시간당 97불을 받는데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40시간을 근무를 하잖아요. 풀타임이 그죠? 한 달에 4주죠. 네네. 하면은 월급이 한 9,60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가? 1,000만
천만 원? 한 달에 한 천만 달에. 원. 네. 1년에 1억이 넘는 건 확실해요. 몇 년 차? 미국에 들어갈 때 10년 차 경력을 써줬나 봐요. 왜냐하면 여기 용산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 병원에 있었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는 미국 그 RN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지금 좋아 죽어요. 돈을 많이 받는다고. 근데 이제 저는 중서부 지방이면서 미국 전체 내에서 아마 중간쯤 정도의 인컴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한 60불 정도 받을 거고요. 아마 시작하는 게 한 45불에서 50불 사이 정도 될 거예요. 1년 차 간호사 가도 네. 최소 초봉이 못해도 6천, 7천 이상 되겠네요. 물론이죠. 미국 병원만의 특별한 복지가 네.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 중에서 제일 제가 이제 베네핏을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거는 의료보험. 아이가 어렸을 때는 미국에서 26살까지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보험을 커버해 줄 수가 있어요. 저하고 남편하고 아이하고 셋 보험을 하는데 뭐 한 150불 정도 냈어요. 네네. 나머지 건 전부 병원에서 내줘요. 그리고 제가 퇴직을 하고 제가 개인 사보험을 들으니까 물론 이제 나이도 들었지만 한 달에 1200불을 내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안 그만두고 그냥 오래 하는구나. 20, 30년 전에 이제 조그마한 수술을 저희 병원에서 한 번 했었는데 네네. 뭐 입원실도 독방에 갔던 건 물론이고 2박 3일 병원에 있었는데 퇴원할 때 10불 내고 왔거든요. 10불. 그것도 진통제 약값. 나머지 거는 100% 커버를 해줬어요. 또 하나는 휴가. 40시간 일을 하면 보통 3.5 내지 4시간 정도의 휴가를 줘요. 그거를 이제 모을 수 있어요. 2주 일하면 8시간이 모이고 뭐 4주 일하면 32시간이 모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모여요. 네네. 그래서 한 1년쯤 풀타임 일을 하고 나면 한 달 정도 놀 수 있어요. 유급 휴가. 유급 휴가. 유급 휴가. 제가 만약 임금을 60불 받는다 그러면 그 60불을 한 달치를 주는 거죠. 한 10몇 년 근무하면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1년을 갔던 친구도 있어요. 진짜요? 네. 딱 오면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리가 없어졌으면 큰일 나요. 의료법, 노동법 뭐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이 걸리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하는 일이에요. 미국에서는. 다만 또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네. 하시면서 분명히 또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콜로라도로 이사를 오니까 백인 위주의 동네더라고요. 당연히 중환자실 어플라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중환자실에 갔는데 웬 이렇게 조그만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뭐 그랬더니 우리 수간호사가 그래?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자만 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런 걸 다 할 줄 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해서 주는구나. 아주 기쁘게 프라이드를 세우면서 막 했어요. 네. 한참 하다 보니까 어머 그게 아니야.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 같은 기분이 팍 들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딱 어사이먼을 받았는데 200kg쯤 나가는 환자를 받았어요. 그 침상 하나가 다 모자려서 침상을 2개 붙여갖고 놔야 되는 그렇게 큰 환자를 저를 딱 주더라고요. 제가 우리 간호사 중에서 제일 작은데 이게 나한테 하드타임을 주는 거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잘난 척했나? 내가 너무 뭐 이것저것 다 한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기를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확 제가 이제 다운되면서 이제 슬럼프 같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한국 아줌마잖아요. 예. 병원 안에서 공고가 떴는데 중환자실 케이스 매니저를 뽑는 게 있더라고요. 네. 몇십 년 근무했는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어플라이를 딱 했어요. 7명 좀 어플라이를 했는데 인터뷰를 다 해보니 제가 중환자실 경험이 제일 많거든요. 네네. 우리 매니저가 저를 픽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스케줄 짜는 수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 영어 그렇게 하는데 케이스 매니저 같은 걸 할 수 있냐요. 내가 영어가 왜? 그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웃으면서 네가 영어 엄청 잘하는 줄 아는데 잘하긴 잘하지만 액센트가 있다. 안다고. 네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메일도 할 수 있고 쓸 수도 있고 전화해갖고 뭐 싸워보라고 해봐나 싸울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컴온. 간호사가 내가 혹시 네가 돌아올 걸 생각해서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워놓고 있을게. 속으로 생각이 네가 아무리 비워놓고 있어도 내가 절대로 안 간다. 내가 그만두면 그만뒀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케이스 매니저 자리를 가서 다른 동료 간호사들을 좌지우지하기 시작을 했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는 여기 왜 왔니? 중환자실에 안 올 환자인데 왔네?
보내 뭐 이런 거 오. 했어요. 네. 케이스 매니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11년 동안 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고 그때가 가장 슬럼프에 빠져서 계속 내가 간호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케이스 매니저로 되면서 11년 동안 별 무리 없이 이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말 들어 막 Come on. 이렇게 예, Come on. 예, 그렇게 했죠. 케이스 매니저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환자가 또 있으신지가 궁금한데요. 제가 제일 보람이 있었던 거는 우리 병원에서 공군사관학교랑 이렇게 컨트랙이 맺어져 있어가지고 자기네 클리닉에서 잘 못 보는 환자들은 저희 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해요. 네. 젊은 친구였는데 낙하산 하강 훈련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하반신마비가 왔어요. 척추 수술을 해서 이제 그 스테이블라이즈를 시키고 난 다음에 재활병동으로 옮기는데 저희는 이제 중부 쪽에 있는데 이 본가는 동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하고 가장 가까운 재활병원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니네가 좀 받을 수 있겠느냐. 의료보험은 공군 생도니까 이제 이런 거고 보호자들이 그 옆에 살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받았어요. 의료 헬리콥터를 준비해가지고 해서 다 보내드렸어요. 네네. 그리고 잘 갔다고 연락을 받았고 그러고 한 일주일 있다가 펜트건 미 국방부 있죠. 예. 네, 거기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저를 찾더라고요. 왜 나를 찾을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죠. 그랬더니 보호자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제가 잘 준비를 해줘가지고 잘 좋은 재활병원에 와서 재활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네. 너무나 고맙다고. 헬리콥터를 타고 내리고 이렇게 할 때 5시인가 그렇게 갔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근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헬리콥터 페리인 데까지 가서 확인하고 보호자한테 확인하고 이제 이런 걸 다 해줬기 때문에 그게 인상에 남아서 그랬는지 국방부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갖고 어머 펜트건에서 전화가 오다니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거는 참 보람이 있는 일이었어요. 그거 말고도 수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연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할 그 책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과 네. 또 특히나 중요한 게 영어잖아요. 네.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어떤 걸 네. 준비해야 하는지 NCLEX 아래는 여기서도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NCLEX 아래는 이제 시험을 보시면 될 거고 그거를 패스하셔야 되는데 붙고 나면 여기도 무슨 에이전시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가면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말. 영어가 들리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듣는 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제가 유학생 와이프가 돼서 미국을 갔었을 때는 알게 모르게 룰을 정해서 한국말을 하나도 안 하고 남편하고 저하고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 남편도 한국 사람이니까 네네. 한국말이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영어로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항상 TV 채널 중에서 CNN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항상 틀어놨어요. 항상 그렇게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들리면서 말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는 예. 저희들은 싸울 때 영어로 싸워요. 왜냐하면 영어는 아무래도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할 때 한국말로 싸우면 예. 아주 심한 소리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영어로 싸우면 그 심한 소리를 못 해요. 제가 벌써 영어를 딱 하면 우리 남편이 딱 이게 이제 화가 났구나. 그래서 오케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네. 해갖고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고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또 한마디 혹시 해주고 싶으면 미국에 가서 널스를 해보니까요 참 할만한 직업이더라고요. 자기의 프라이드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직업이에요.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오셔서 어떤 부분에서 일을 하더라도 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말만 조금 준비를 해갖고 오시면 일을 하는데 별 문제는 없고요. 워낙 지금 미국 상황이 널스가 모자르기 때문에 어디라도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가서 요양원부터 일을 하시고 조금 이제 그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종합병원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에이전시를 통해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오시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잡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 다음 날도 있을게요.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오시면 사는데 별 문제가 없이 경제적으로 네. 또 혹은 자기의 그 명예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연봉 1억이 예. 연봉 좋고요. 저기 베네핏 좋고요. 네, 아주 할만합니다. 간호사를 하면서 덕을 많이 봤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스스로 프라이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